미국 내 19대 한국 대선 재외국민 등록자 수가 어제까지 5만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뉴저지에 테러주의보를 발령하고 공공기관 테러 대비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국토안보부에서 발급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증 신청 시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 총영사관의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도 19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제까지 5만 2천여 명이 등록을 마쳐 지난 18대 등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마감일인 내일까지 6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 내 공간별 유권자 등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의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52,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였던 51,794명을 넘어섰고 마감일인 내일까지는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간별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뉴욕 총영사관이 1만 46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LA 총영사관 1만 446명, 시카고 총영사관 5,653명, 워싱턴 대사관 5,229명 순입니다. 이처럼 재외선거 열기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 공간들은 재외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일제 돌입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재외선관위 설치에 이어 이번 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안내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단체가 그 단체장의 명의나 아니면은 그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모두 다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뭐 선거운동성 신분 광고를 낸다거나 아니면 선거운동 내용이 들어간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누구를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위반이 되거든요.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고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불체자 보호를 선언한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보호 도시들에 대해 연방정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주정부와 도시들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1월 발동된 행정명령에 담긴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션스 장관은 특히 법무부는 법무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연방법 1373조 8항을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법 1373조 8항은 연방정부를 포함 각 정부 조직은 소속 공무원이 개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중단은 물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까지 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및 구금의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의 명단을 공개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명단을 토대로 재정 지원 중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 시장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재정 지원 중단 방침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뉴욕 시장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보스턴 시장은 시청에 이민자 피난처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에 대해 주요 도시 시장들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세션스 장관의 발언을
무력 시위 정도로 폄훼한 뒤 연방정부가 우리 돈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그들을 법정에서 조우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피난처 도시에서 연방 지원금을 뺏어가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우리는 모든 LA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의회 대표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매일 수백만 명을 보호할 연방 자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2000년 이후 이민자들이 필라델피아 주요 거리의 소규모 자영업 성장에 기여한 비중이 95%에 달한다며 필라델피아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은 세션스의 위협은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 결의를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서 이민자들을 지속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티 윌시 보스턴 시장은 세션스 장관의 언급을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시청에 이민자 피난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뉴저지에서도 공공기관 테러 대비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들이 모이면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병원이나 호텔 등에 테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언제든지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7일 에릭 타이살츠의 국토안보부 뉴저지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주내 병원과 호텔 등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테러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영국 런던 의사당 테러와 관련 뉴저지에서도 공공시설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병원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뿐더러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고 있어 테러범들의 주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 고객이 몰리기 때문에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타이셜체 국장은 만약 테러 위협이 있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경비원이나 지역 경찰 등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경우에도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뉴욕시경 등이 공조한 대중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국토안보부에서 발급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 허가증 신청 시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허가증 신청 시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연방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민자들은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셜 번호가 자동 발급되는 것입니다. 최근 USCIS와 국무부, 연방사회보장국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합법 이민자들로 비자 신청서에 소셜 번호도 함께 신청하겠다는 항목에 확인 표시만 하면 됩니다. 한편 소셜 번호는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병원에서 신청을 바로 하게 되지만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워크퍼밋을 받은 다음 신청하게 되고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미국에 도착하고 약 4주 후 소셜 카드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소셜 번호로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게 되며 10년간 일에 40점을 쌓으면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 총영사관에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약점을 악용한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총영사관에 잇따라 보이스피싱 사기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화를 받을 때 급한 마음에 돈을 입금하기보다는 자녀와의 연락을 먼저 취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교사, 친구 등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뉴욕과 서울 시차를 이용해 한국에서 확인 전화를 해도 취침 중인 자녀가 새벽에 전화를 받을 수 없음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유사시에 대비해 자녀들의 연락처와 친구 등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나 국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도 다양하게 늘고 있지만 이메일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피싱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주 3에서 8학년 대상 영어 표준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명 중 1명꼴인 시험 거부 학생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하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교사 평가, 학교 평가에 이용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6일 데니얼 드럼 뉴욕시 의원은 퀸즈 잭슨 하이츠에서 학부모, 교사,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교육국은 학부모들에게 표준시험 거부권에 대해 정식 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표준시험을 거부해도 자녀의 평균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교사 노조도 표준시험 거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칼콘 노조 위원장은 시험 거부가 자녀와 자녀의 학교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각 교육국은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표에 0점이 아닌 거부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드럼시 의원은 주 표준시험이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가늠하기보다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평가 등 원래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표준시험 거부율은 주 전역에서 20%를 나타냈으나 뉴욕시는 2.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8일 현재 3에서 8학년 대상 뉴욕주 영어 표준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어 표준시험은 28일부터 사흘간 실시되고 컴퓨터 시험 방식을 채택한 학교는 27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행됩니다.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질병, 예방과 치료를 통해 발병자를 줄였을 뿐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결핵 퇴치 캠페인을 펼칩니다. 시 보건국이 5개 보로 전역 흉부센터에서 이민자,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체류 신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며 170개국 이상 영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결핵은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병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등에서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체중 감소, 밤에 심하게 땀을 흘리고 식욕 감소나 오한,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퀸즈 잭슨 하이츠의 코로나 흉부센터, 맨해튼은 워싱턴 하이츠 흉부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브루클린과 스테튼 아일랜드, 브롱스에서도 센터가 운영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1992년 결핵 대유행을 겪으면서 적극적인 결핵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2015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는 5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증가가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인 인구는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뉴욕, 뉴저지 지역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의 인구는 어떨까요?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뉴저지주 내 2010에서 16년 각 카운티별 인구 유입량 통계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인구는 3.8%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뉴저지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허드슨 카운티로 6.9%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니온 카운티의 인구 유입량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미들섹스 카운티 3.4%, 서머셋 카운티 3.2%, 오션 카운티 2.8%
1.8%, 에섹스 카운티 1.6%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인구 유입량이 줄어든 카운티도 주내 9곳에 달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서섹스 카운티로 4.3%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살렘 카운티 4.0%, 케이프 메이 카운티가 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헌터던 카운티 2.1%, 컴버랜드 카운티 1.8%, 워렌 카운티도 1.9%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서는 2010에서 16년 동안 1.7%가 늘어 전체 인구가 89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한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뉴욕, 뉴저지 한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LA 총영사관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달 25일 재외선거가 실시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 관련 기부 행위, 시설물, 인쇄물의 설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 모임,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영사관 측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한다면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노스 헐리우드의 한 중학교가 백인 학생과 관련한 LA 통합 교육부의 역차별적 조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스 헐리우드에 위치한 월터 리드 중학교는 최근 백인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0% 이상을 차지해 당국의 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면서 일부 교직원을 해고하고 한 반의 학생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LA 교육부의 규정이 역차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백인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0%가 넘는 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며 특히 이는 1970년대 유색인종 차별이 만연하던 시기에 생겼던 조항으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월터 리드 중학교의 상황을 반영해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자금 지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소녀가 첫 생리를 시작하면 축하해주는 관습과는 달리 네팔에서는 아직도 어처구니 없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오랜 관습 때문인데요. 네팔 소녀들은 집을 쫓겨나 추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첩첩 산중에 위치한 네팔의 오지마을. 어둠이 깔리자 부녀자들이 외딴 오두막이나 헛간으로 들어갑니다. 바람을 막아줄 가림막도 없는 곳에서 모닥불에 의지해 밤을 지새웁니다. 생리를 시작해서 불운이나 불행을 부를 수 있다며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입니다. यस्तो छाउ नबार्दा नराम्रो हुन्छ छाउ बार्दा राम्रो भएछ भन्ने एउटा हामीलाई सोचाइ भएको हुँदाखेरि 근처 다른 마을의 헛간에도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리된 여성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학교나 일터도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온기라곤 하나도 없는 헛간에서 고산지대의 추위와 맞서다 보니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ओड्ने ओछ्याउने छैन जिउ दुख्छ शरीर दुखेर रहन्छ कचिलो हुन्छ. 이처럼 생리 중인 여성을 헛간에 격리하는 걸 차우파디라고 부르는데 힌두교의 오랜 관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을의 주술사들은 신을 노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차우파디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देउताले आफ्नो कुल देउताले कुलानमा घरमा पुज्ने भएको कारणले गर्दा हामीलाई यति दिन अलिकति अब छाउपडीबाट अलि टाढा बस्ने. 하지만 한겨울에 여성들을 헛간으로 내몰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헛간에 불을 피우고 자던 소녀가 질식해 숨지는 등
해마다 20명 넘는 여성들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팔 정부도 2005년부터 차우파디를 금지했지만 시골 마을에선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And they consider the like animal, so they put along with the animals. It means there is no value. 최근 들어 국제적인 비난 여론까지 더해지며 차우파디를 행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워낙 꼬리 깊은 악습이어서 하루아침에 없애긴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4월 25일 오전 10시 맨해튼 락커펠러 센터에 있는 경매장에서 궁금한 마음 미국인이 수집한 일본 및 한국 예술품이란 주제로 한국 고미술품 53점을 경매합니다. 뉴욕 크리스티가 한국 고미술품에 대한 대대적인 경매를 여는 것은 지난 2014년 3월 경매 이후 3년 만이며 이번 경매에서는 서첩과 인장 등 조선 왕실 작품 2점을 비롯해 청화백자, 열폭, 병풍 등을 선보입니다. 지우개로 피부를 강하게 문질러 상처를 내거나 화상을 입히는 이른바 지우개 챌린지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최근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리에 퍼지고 있는 지우개 챌린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게임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자랑스럽게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지우개 챌린지가 세균 및 급성 독성 감염으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부모들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의회에서는 EB5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투자자들의 신청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전체 EB5 투자액 중 무려 85%에 이르는 비중에 해당합니다. EB5 투자금 하한선 50만 달러는 지난 1990년 EB5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백악관의 마약 남용 방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이끄는 백악관 혁신기구 소속 마약 남용 방지 위원회 수장으로 크리스티 주지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남용 방지 위원장은 파타임으로 알려져 크리스티는 주지사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역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